오지금은 농작물은 농부의 숨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할 거야 했어요. 아이,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 번째 임야예요. 임야는 제촌만 요구해요. 그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고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단 여기 제촌은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해야 돼요. 주민등록을 안 한 기간이 5이 3하나 40이 걸리거나 주민등록을 했는데 안 산 기간이 5이 3하나 40이 걸리면 비사업용입니다. 예. 그래서 제촌한 임야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럼 이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요?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60%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을 산 기간이 거기에 해당되는 비사업용이 아니다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것과 이건 따로 국밥이에요. 이것은 해당 임야가 제촌 임야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애입니다. 또 이런 말하면 꼭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저기 춘주에 산 하나 샀어요. 큰 맘 먹고 샀어요. 내가 죽으면 거기 묻히려고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봤더니만은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듣도 못한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대한민국에 그 나무 한 그루밖에 없대요. 그러면 뭐예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걸 천연보호유전자원임으로 천연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 땅 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못 사요. 자, 그러면 그 땅은 내가 제촌은 안 했어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말은 내가 죽으면 묻힐 거라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투기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런 나무가 있대요. 어떤 인간이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산다 이거죠. 그런 것에 다시 말해서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영린계획을 받거나 해당 토지가 보전림 등속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임야라고 한다면 제촌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이 아닌 걸로 해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원래 목적은 투기 목적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연 기념물 보호구로 지정해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연구 보존해야 될 거야. 후손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안 구요. 그죠? 매일같이 이제 잘 살아라고 참기름을 한 병씩 갖다 준 거예요. 참기름을 잘 살아라고. 원래 목적은 뭐예요? 그 나무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야, 죽어버렸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해제. 자, 해제가 됐어요. 그 주민등록 얼른 옮겨야 돼요. 살아야 돼요. 5년 중에 3년, 3년이 2년, 60% 이상 만약에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맥없이 말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비사업용에는 안 걸리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샀어요. 이미 지정된 걸 산 것은 안 돼요. 나중에 부득이한 있을 때 나오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산림시업 경영인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합천에 있는 임야에 있었어요. 근데 합천에 있는 임야인데 다 비사업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비사업용 아니에요. 그때 장특공제가 배제될 때 있었어요. 세금이 어마막지예요. 42%니까 52%에 57%, 60%가 세금이에요. 양도 차익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니요, 비사업용이 아닌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비사업용이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영린 계획인가요? 그러면 저는 영린 계획인가 이제 받은지 내가 어떻게 합천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물론 가봤다. 예, 가야사에 놀러는 가봤으니까요. 합천 해인사에 항공사진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산에 있는 나무가 참 베어졌어. 베어지고 한쪽으로 싹 이렇게 꼬랑처럼 나무를 쫙 놔뒀어. 이건 뭐예요? 수목갱신을 하는 거예요. 수목갱신 나무를 2m로 자를 수 있어요? 안 돼요. 지자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영린계획을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남이 받아도 돼요? 본인이 받건 남이 받건 하등에 따지질 않아요. 그 땅이 영린계획인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사진 딱 보면 항공사진을 봤더니만. 그래서 혹시 영린계획인가를 받을지 모른다. 이제 수임계약 다 끝나고 나서요.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러면 영린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거기서 그 업무를 관장해요. 영린계획인가를 누가 했냐면 합천 군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린계획 계획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비사업용이 아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뭘 봐라? 항상 뭘 봐라? 항공사진을 봐라. 안 가봐도 안다. 예. 그러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본인이 영리 계획을 받은지도 몰라요. 예, 나는 알아. 왜? 사진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써놨어요. 영리 계획 인가된 탕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본인이 했냐 남이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과목은 제천할 것, 그 다음에 했다는 사목지에 있다 한다면 비사업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목장용지요. 목장용지의 대구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초지, 사료표, 그 다음에 축사 부수토지, 그 다음에 축사 부대시설 부수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 한 채가 있고 푸르고 거기에 소새끼 5마리가 뛰어댕깁니다. 예, 그래서 밑에는 도로에서 그 꼭대기까지 길을 쭉 내서 꼬부랑꼬부랑 올라갔습니다. 자, 이 땅에 소도 너무 많이 많았네요. 그냥 염소 5마리를 합시다. 예, 10,000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염소 5마리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키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료포예요. 그 다음에 염소 5마리가 기거할 집이 있어야겠죠. 이걸 말하게 해요. 축사요. 축사가 깔고 있는 땅이 축사에 관련된 용지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옥수수 생산 못 하잖아요. 여름에 생산해서 저장해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일로죠. 사일로는 축사와 관련된, 목축과 관련된 부대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꼬부랑꼬부랑 도로 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축사와 관련된 부대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사료포했고, 축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염소 5마리 키우려면 최소 10,000평은 필요다 이거예요. 10,000평 열심히 뛰어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뛰면 저도 안 나와요. 그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장난치지 마세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목장용지를 운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근데 목장용지가 내 땅이에요. 소유자는. 근데 내 처가 목장업을 해요. 그러면 인정이 원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어줬어요. 동일 세대가 할 때는 인정해줘라. 예. 그래서 목장업에 분명히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5, 3, 3, 2, 그 다음에 60%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목과 나목과 다목은 따로 국밥이에요. 진짜 축산업을 해요. 근데 이놈의 땅에 시에 동적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아닌 주거 상업공업지에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년의 유예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이 5, 2, 3, 하나, 20에, 40에 걸리면 비사업용 2예요. 따로 국밥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기준 면적이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뱀을 키우면 이게 목장용지요? 그죠? 거기다 악어 키우면 목장용지요? 그 다음에 뿅아리가 백수가 33평만 매달릴 거예요. 10평일 거예요. 그럼 뿅아리 10,000마리면 뿅아리 닭새끼 10,000마리를 계산해요. 이게 성축 기준이냐, 뿅아리도 관계없냐. 그러면 오늘 10,000마리 키워요. 내일 싹하게 파묻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둬. 그럼 어찌됐든 내가 10,000마리 키운 것은 맞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왜 실수로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다 죽어본 거예요. 그럼 불가항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득세 시행령 별표에 가시게 되면 목장용지에 키우는 짐승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새끼 한 마리는 얼마, 기준 면적을 축사용지 얼마, 목장용지 얼마, 초지 얼마, 사료표 얼마, 부대시설 얼마. 장난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염소 5마리 키우면서 10,000평만 왜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장난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염소 5마리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염소 5마리의 축사 부수 토지는 10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시설은 15평이다. 초지는 20평이다. 그 다음에 사료표는 20평이다. 요걸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이다는 얘기입니다.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용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초과해서 보유한 기간이 5, 2, 3, 하나, 40에 걸려야 돼요. 자꾸 20 걸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얘가 20이었었어요. 개정해서 40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5, 2, 3, 하나, 20 그랬는데 지금 5, 2, 3, 하나, 40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준 면적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사합류냐, 그렇지는 않다.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보유기간이 5, 2, 3, 1, 40에 걸릴 때만 비사합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출산하면 해요? 진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예요. 근데 다목에서 시의 동쪽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개발지역을 제한 경우로서 3년의 유예기간을 지난 후에 양도하면 이 토지는 뭐다? 비사합류이다입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 이다. 이제 여기요. 168조의, 본법 104조의 3 제4호입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 토지이지만 해당 토지가 첫 번째, 이거 따로 국밥이에요. 첫 번째, 재산세, 기타 법률은 뭐예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조례로 만약에 조례로 비과세 감면해줬다고 한다면 적용한다, 안 한다? 분명히 법에 뭐라고 써졌냐면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비과세 면제되는 경우는 비사합류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조례는 법령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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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례로 비과세 준 거나 감면해 준 건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를 한다면 비사합류이 아니다. 예. 비사합류이 아니다. 두 번째,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가 된 토지라고 한다면 비사합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도건, 분리건, 종합이건 따짐.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토지분의 재산세 과세 이용이 토지에 국한하여, 주택부수지 말고요. 재산세 과세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별도, 분리, 종합합산과세가 있어요. 그러면 별도와 분리를 빼고 나면 남은 건 뭐예요? 종합합산이죠.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된 토지는 비사합류 이다가 되는 거죠. 이다. 그죠? 그러면 양도리 현재 종합이라고 해서 양도리 현재 별도나 비과세 면제받았다. 분리라고 해서 무조건 비사합류이 아니다? 그 말로 틀린 말이에요. 양도리 현재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받았으니 비사합류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간혹 과세관청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 해당 토지가 지금 종합합산 과세 받고 있잖아요. 비사합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별도나 비과세 분리를 받은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다목에 걸리면 비사합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예 주차장을 영업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아서 연간 수익 금액이 토지 기준시가 대비 3% 이상인 경우가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보이나 6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합류이 아니에요. 종합합산 과세 받더라도요. 자, 만약에 비과세 면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못 받았어요. 근데 과거에 받았어. 과거에 받은 것 중에 혹시라도 60% 이상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양도리 현재 종합합산이나 토지는 비사합류이 아니다가 돼요. 양도리 현재 별도나 분리를 받았어요. 무조건 비사합류 아니에요. 별도나 분리를 받은 기간이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전체 보유 날짜 수의 40% 이상인 경우라면 비사합류이 아닙니다. 그죠? 예. 양도리 종합세 과세를 받았어요. 종합세 과세 받은 기간이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그러면 별도 받다가 종합 받다가 다시 별도 받다가 분리 받다가 종합 받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 분리로 받은 기간을 모두 통산해서 전체 보유 날짜 수의 몇 %요? 60% 이상에 걸리면 비사합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실수가 뭐냐면 이 168조 11호 이 세 번째예요. 특히 뭐에 많이 말썽이 나냐면요. 주택이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로서 한 세대가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는 비사합류는 보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주택 세대가요. 그러면 이 토지를 A점에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토지를. 그 다음에 B점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요때 C점에서 주택을 양도했어요. 토지를 이때 D점에서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무주택 세대의 나대지예요? 아니다는 얘기죠. 주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주택 1세대 나주로 봐서 비사합류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주택 세대인 기간이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날짜 수의 60% 세개 어느 하나에 걸리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기서 요 기간은
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겠죠. 주택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 기간이 5년 중에 3년, 3년 중에 2년 60% 이상 하나에 걸리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었잖아요. 비사업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또 반대로요. 반대로 이런 경우 어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B점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요때 토지를 양도했어요. 주택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 토지가 비사업용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뭘로 따지면 돼요? 요 기간이요. 주택이 없는 기간이 5년 중에 3년 이상, 3년 중에 2년 이상, 60% 이상 어느 하나에 걸리면 비록 양도리 현재 유주택자일지라도 이것은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득세 104조 3의 1항과 2항, 시행령 168.6부터 168.14까지 모든 규정은 뭘 적용해야 한다? 기간계산을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간계산을.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기간계산의 절대적인 기본 틀이 뭐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간혹 이러시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종합상과세예요. 대상 2예요. 근데 지자체에서 별도 합산했어요. 그거 굳이 드러낼 필요 있어요? 반대요. 이거 아무리 봐도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종합합산과세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복해야 돼요. 부가 재책기한 내는 것은 다 경쟁해서 환급받게 해주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만한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맹지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놨어요. 이걸 사도로 써요. 이걸 자기만 쓰면 안 돼요. 여기도 또 땅이 있어. 이렇게 또 있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다 써요. 도로로 써요. 사도지만. 그러면 지방세법 재산세 규정에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해당 토지가 사도건, 공도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 도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 직원은 그거 안 따져요. 가보기를 했겠어요. 그냥 토지대장 보고 그냥 과세해버려요. 그러면 이 땅은 설령 이게 제촌 자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전체 땅 중에 한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이 5분의 1만큼은 비사업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항공사진이요. 네. 항공사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과세관청도 항공사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가 재책기하는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실제예요. 자꾸 구청에서 제한세가 나오더라고요. 왜 제한세를 왜 보내냐? 이게 나대지래요. 왜 나대지요? 그 지상에 주택이 있습니다. 하니까 주택이 어디가 있냐고. 무가 주택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이 부수로 그건 재산세를 과세해야지. 왜 나대지로 종합상 과세냐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걸 경정청구나 불복을 할까요? 선생님이 직권을 시정해 줄랍니까? 하니까 직권을 시정해 준다고 환급해 줘 버립니다. 예. 근데 그 돈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공사에 꼭 보시면 된다는 얘기. 자, 다음에. 그래서 별도 합산 분리. 근데요. 나중에 책에 나오겠지만 5347345를 기억하세요. 5347345. 이건 지방세법 시행령의 101조인가요? 111조인가에 있어요. 해당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부수토지는 무조건 공장용 건축물의 일반용 건축물은 다 종합상가세 해버립니다. 근데 지상 건축물은 허가 건축물이에요. 허가 건축물을 한다면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은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을 합니다. 용도 지역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상가세입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5347345. 5347 해보세요. 5347345. 자, 그건 뭐냐면요. 자, 도시지역을 세분할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있죠. 그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죠.
5배, 3배, 4배, 7배, 3배, 4배. 5, 3, 4, 7, 3, 4, 5. 그 건축물이 있는데 중심 상업지역이 있어요. 건축의 정착 면적인 바닥 면적이 100평이에요. 부수토지가 500평이에요. 그러면 몇 배까지? 3배까지. 그러면 300평까지는 별도 합산을 해요. 나머지 200평은 뭘로 해요? 종합상과세예요. 거기가 만약에 녹지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평이면 몇 평까지? 700평까지가 별도 합산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고민을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지자체인 세무과에 가서 재산세 과세 내역, 재산세 과세 대장을 출력해 달라고 그러세요. 본인 아니면 안 해주니까 본인이 가야 돼요. 그럼 몇 년치를 뽑아야 돼요? 최소한 몇 년치? 5년치. 왜 5년치를 떼와야 돼요? 5년 중에 3년 이상만 별도 분리받았으면 비상이 아니니까. 그쵸? 뭐 3년 중에 2년은 필요 없으니까 5년치는 떼오면 돼요. 5년치 떼우면 3년치는 그냥 아니까 거기에 써져 있어요. 이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 뭐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에 얼마는 별도고 얼마는 종합이고 얼마는 분리다. 이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별도인데 종합합산과세를 했어요. 그때는 경정청구서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별도인데 아니야 종합인데 별도로 가세요. 그럼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럼 굳이 뭐 저승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건 뭐 근데 구청이 실수는 안 합니다. 이런 도로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한세 과세 대장을 확보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부수토지요. 기준 면적 3배, 5배, 10배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이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고가주택은 3배, 5배, 10배 적용 안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 소개가 3배, 5배, 10배 초과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12억 초과분 양도 차익 5억이고 3배, 5배, 10배 초과분이 3억이라고 한다면 5억 중에 2억은 일반세율, 3억은 10%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 오히려 5배, 3배, 10배 초과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12억 이하분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까지 중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진이 노래처럼 저 푸른 언덕에 집 한 채가 덜렁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많이 만날 거예요. 소득세법은 한계가 없어요. 그냥 막연해요. 울타리, 담장, 토지의 고저 차이에서 구분이 된다면 구분되는 걸 주택 부수토지 보고 나머지 부수토지 아닌 걸로 보라고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방세법은 안 그래요. 주택에 울타리나 경계선이 없는 넓은 땅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를 어디까지 볼 거냐? 주택 정착면이 10배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를 봐라. 그러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제한세를 부과하고 10배 초과하면 무조건 다 뭐가 돼버려요? 나대지가 돼버리니까 종합상과세 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종합상과세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집이 시의 동쪽에 수도권에 있어요. 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몇 배예요? 3배를 초과한 것이 비록 재산세가 별도 합산, 주택과 부수토지로 과세됐지만 3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상황상 틀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의 3배, 5배, 10배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이다. 라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3배, 5배, 10배를 초과해서 보유한 기간이 5이 3하나 40에 걸릴 때만 비사업용이에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무주택 세대에 있었어요. 무주택 세대에 있는데 3배, 5배, 10배를 초과한 토지예요. 거기다 건물 주택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주택 세대의 보유기간은 당연히 비사업용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통산에서 5, 3, 3, 2, 60% 어느 하나에 되면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근데 660이니까 660까지만. 만약에 또 땅이 1000평방미터가 있어요. 이게 무주택자예요. 무슨 나지가 맞아요. 660까지는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나머지 초과된 거 340만 비사업용이에요. 그것이 곧바로 비사업용 그렇지도 않아요. 660을 초과해서 보유한 기간이 5, 2, 3, 하나 40에 걸려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한 게 뭐예요? 반드시 뭐를 해라? 기간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5번째 별장의 부속토지입니다. 원래는 별장과 부속토지였었어요. 근데 세법을 개정했어요.
별장과가 아니라 별장의 부속토지라 했었어요. 이게 말썽이 났어요. 왜? 처음에 입법할 때는 별장은 주거 목적이 아니고 휴양피서 오락 목적이지 않느냐. 건물에 대해서도 비사업용으로 중과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자꾸 말썽이 났어요. 아니 제목이 비사업용 토지인데 왜 중과를 하냐. 그래서 본법을 개정한 겁니다. 별장의 부속토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별장 부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확정 안 되면 건축 정착 면적의 10배까지가 별장의 부속토지입니다. 별장의 부속토지는 100% 비사업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냐? 그렇지는 않다. 해당 토지가 별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5이 3하나 40에 걸릴 때만 비사업용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에요. 그분이 목동에 집에 하나 있었고 양평에 집에 하나 있었어요. 목동 집을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과세 예고, 옛날에는 결정적 토지였어서 지금 과세 예고 통지지만 보냈어요. 기한은 집이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아닙니다.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아니 왜 과세하냐. 양평은 별장이다 이거예요. 가봤어요. 진짜 별장이 맞습니다. 관리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의가번쩍한 집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별장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고 나니까 목동지의 비과세가 맞았어요. 해줬어요. 한 몇 년 후에 제가 양천을 또 갔었어요. 아니 그냥 별장을 팔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주택이 아니 과세한다고 예고통지서 보냈어요. 또 들어오셨어요. 아니야 별장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요. 주민등록 목동에 놔두고 실제는 거가 사신대요. 예, 실제 가서 보니까 사업대다 거기서 주택으로 쓰더구만요. 또 비가 또 해줬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이게 별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양평 쪽에 있는 별장은요, 대부분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더 잘 산 사람은 요트도 있어요. 요트 선착장도 있어요. 그것은 별장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보실 때 별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과세관청 입장에서 판단을 하세요. 첫째, 도시가스는 안 씁니다. 다 뭘 써요? LPG 통을 써요. 그러면 LPG 통을 보면은 거기에 날짜가 써져 있어요. 그걸 보세요. 1년 내내 3년 동안 그 통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건 별장이에요. 1년에 한두 번 갔겠죠. 그죠? 근데 매달 2통씩 바꿔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카페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 틀리기 때문에 일단 애단은 가질 필요는 없지만 꼭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드 변화 항공사는 꼭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25분에 다시 시행령 168조의 14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게요.